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인천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아파트 주가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은 꾸준하게 관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그에 앞서서 뉴스 좀 보고 이슈가 되는 내용 좀 뉴스를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2021년 8월 달이죠. 지금 8월 중순이 좀 넘어갔는데, 자, 올해 집값이 아직 연이 끝나진 않았지만 작년보다 더 올랐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근데 올해 8월 달 중순이지만 작년보다 더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중위값 9억 원을 첫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자, 예전에는 9억 원이 고가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있다. 딱 50등 되는 아파트의 가격, 서울에서는 9억 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많이 올라갔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중위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 주변의 경기도, 또 이제 수도권에는 인천이라는 지역도 있고요. 자, 이 수도권의 지역, 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은, 자,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또는 이제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자, 하여튼 요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이고요. 자,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외국인이 집을 많이 사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특히 이제 중국인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중국인, 자, 국내 부동산 싹쓸이 사실이었네. 자, 2013년 이후 외국인 매입자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이다. 하여튼 2010년 이후부터 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숫자가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13년도 요쯤이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그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뭐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규제의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 내국인들은 지금 주택 보유수 산정, 뭐 자금 출처 소명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데 일단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좀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자,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서는 뭐 외국인이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막 이렇게 유명한 도시 있죠. 자,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좀 역차별 논란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서 외국인이 거래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일단 지역별로는 이 외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자, 지역별로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자, 국내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이라도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주택 사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약간의 그 첨언을 해서 이 뉴스를 좀 살펴보면, 자,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인천을, 자, 미국인은 경기도와 서울을 선호하는데요. 자, 미국인과 그 중국인이 좋아하는 지역은 경기도네요. 예, 교집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이 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남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보면 서남권 일대를 좀 많이 취득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또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면 일단 앞으로도 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주름잡고 있는데요. 자, 동남권 못지않게 이제 서남권 일대가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저쪽에 이제 동부권이나 서부권보다는 일단 이 동남권이나 서남권, 근데 외국인들도 지금 서남권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편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패닉바잉 잠재울까? 아직까지도 패닉바잉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달 주택공급대책 또 줄줄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세부 개발 계획을 이제 만들고 또 이제 뭔가 이 확정을 짓기까지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과 또 이제 많은 그 반대에 또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공급은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앞서서 그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진행을 했죠. 그 결과 4,333호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사전청약에 도전을 하셨는데, 자 9만 3천여 명 이상이 이제 몰렸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보여서 정부에서 지금 적지 않게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자,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청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 분산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정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인데, 자, 이제 이번 정권, 자, 어느덧 정부 그 임기가 이제 말기로 다가왔잖아요. 말기로. 자, 이렇게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규 택지 선정 등 추가 공급 대책은 좀 여의치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는 좀 고무된 분위기로 이번 달에도 이제 주택 공급 대책 줄줄이 발표를 한다. 이런 가운데 그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자, 후보지도 탈락지도 자, 불만이 많다. 자본 커지고 있는 공공개발. 자, 이제 도심 속에서 공공개발을 한다라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자, 지금 그 후보지, 선정된 지역도 지금 뭔가 불만이 있고요. 떨어진 지역도 왜 우리 지역이 떨어졌을까라는, 자, 의구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들의 지정 제외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후보지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주민 동의율에도 제외됐다며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그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서를 제출한 곳은 6곳에 이르고요. 자, 총 7만 5천 가구의 1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사업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힌 18곳 중 나머지 12개 지역도 후보지 지정 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공공재개발 역시 주민 반대에 봉착했는데요. 자, 동작구 흑석 2구역은 공동 시행자와 자, 지정 동의서와 함께 재개발구역 해제 진정서가 동시 제출됐다. 강북 5구역에서는 상가 소유주 주도로 구역 지정 해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그 탈락한 지역들 있죠. 자, 그 탈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우리가 후보지에서 떨어졌는지, 왜 선정해주지 않았는지, 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연달아서 이제 신청서를 내고도 탈락한 성북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역은 이제 2008년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자, 2011년도에 사업시행가까지 받았지만, 자, 이후 뉴타운 출구 정책에 의해서 2017년도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주민동의율 공공재개발 추진 당시 자 60%라는 그 엄청난 동의율이죠. 자 60%를 넘길 만큼 재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는데, 자 하지만 이제 공공재개발 연면적 노후도가 44%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노후도가 좀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자, 일종 주거지역, 자, 구릉지라는 이유로 번번이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을 돕기보다는 일단 그 사업성이 좀 좋은 곳을 엉뚱하게 공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후보지 발굴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잡음이 섞이고 있는 주택 공급 주도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하여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그 인천 지역 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은 서울 경기보다도 이번 주도 역시나 인천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71포인트, 그래서 전주 대비 좀 진감률이 상승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인천 지역 내에서는 이번 주 그 부평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양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두 지역의 이제 특징 지역이라든가 지금 어느 지역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 해당 지역에서 이 지역 내 실수요자 또는 외부 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주에는 연수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 미추홀구와 동구, 특히 이제 동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들도 지금 전주 대비 진감률은 소폭 감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 지역은 일단 요 계양구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뭐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또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부평구 일대인데 지금 이 두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서게 되고 사전 청약도 이제 끝났죠.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해당 지역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렴한 그 중소형 단지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작전동이라든가 계산동 일대에 또 이제 이쪽에 청약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외부에서 무주택자분들이 또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강세인 지역이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변으로 또 개발이 되고 3기 신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또 이제 SOC가 이제 이쪽에 이제 또 그 투자가 되면서 이제 그 인프라가 또 확장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외부의 투자자들도 많이 투입되고, 또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전국에 정말 많이 알려진 곳이 자, 인천의 계양구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높은 관심률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계양구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3기 신도시 거주자 뭐 우대 요건으로 인해서 본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단 전세가 굉장히 강할 거다. 그래서 이제 강세가 계속 지속될 지역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도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 가로정비 주택이라든가 자율정비 주택 사업,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재건축 사업 등 또 이제 앞으로 좀 노후됐는데 이제 호가가 전세가가 막 밀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뭐 불장이 됐잖아요. 좀 앞서서 봤다시피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인천도 경기도도 지금 폭등 장세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올해 더 많이 지금 상승을 했다. 지금 몇 월 달이죠? 8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지역에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조차도 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뭐 규련역이라든가 또는 박촌역 일대라든가 동양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부평을 또 이제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평역, 여기가 부평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인천광역시청역인데, 자, 요 지역과 요 지역에 교집합되는 요쪽 지역들, 자, 재개발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거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가격 상승 많이 되고 있죠. 자, 이 일단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교통 및 주거 여건이 이제 지금 뭐 삼산동 일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사업들 또는 이제 GTX B노선과 또 이제 뭐 7호선 연장 등 이 교통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는 지역이고 서울 접근성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GTX B노선의 수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곡동에도 재개발이 있습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로 지금 뭐 실수요자든 뭐 투자자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단지고요. 그로 인해서 또 가격도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상승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상곡동이라든가 부계동 일대의 그 아파트 단지들 매물이 부족하지만 일단 높은 가격에,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평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갈산동
갈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갈산동에 지금 7호선 뭐 환승 아래 이제 7호선이 이제 성남역까지 뚫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7호선 환승이 또 가능한데, 자, 갈산동에서는 일단 인천 1호선을 타야 돼요. 자, 인천 1호선을 타고 한정거장 내려오게 되면 7호선 또 환승을 할 수 있는 그 부평구청역, 자, 역세권 주변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이 지금 갈산동이에요. 이쪽이. 자, 여기가 지금 계양구고요. 이쪽이 이제 부평구인데, 자, 갈산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바로 요 주변이 지금 갈산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서도 상승하고, 자, 아래지역에서도 상승을 하고, 지금 좌측에 청라라든가 루원도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1기 신도시를 말씀드릴 때 주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기 신도시도 자, 중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포. 자, 3본 신도시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가격 상승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지역에 지금 요 지역 주변으로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이쪽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그런 단지들이 일단 저평가 인식으로 인해서 지역 내 실수요자와 또 이제 외부의 또 이제 이 부평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갭으로 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지역에 이제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 그 다음에 7호선 부평구청역,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고요. 자, 한정거장 가게 되면 인천 1호선 갈산역인데, 이 주변 일대가 갈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인천 GM 부평공장이고요. 자,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또 7호선 교통호재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GTX 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신축 아파트고, 또 이쪽 주변으로 이제 삼산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 조건이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는 괜찮은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죠. 자, 그런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고요. 또 위쪽에서는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또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이 계양구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여기저기서 뭐 신축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좀 입지가 좋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역에, 그러니까 가격대에 있던 이 지역들이 지역 내 실수요자 및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적은 갭을 이용해서 이 투자죠. 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갈산동. 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평역 일대라든가 좀 저평가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상곡동이라든가 뭐 부평, 뭐 동아아파트 1, 2단지 뭐 가격 많이 올랐죠. 예전에 많이 언급해드렸던 아파트 단지들이고, 이쪽 지역들도 뭐 저평가 구역에 있는 좀 저렴한 아파트, 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십정동 일대가 백운동이나.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에 지금, 재개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저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 상승도 많이 됐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부계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계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뭐 다 한 번씩 살펴봤어요. 재개발, 예, 재개발들 다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푸르지오, 부계역 푸르지오도 한 2년 됐죠. 재작년쯤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자, 요 아래쪽에 이제 부계 5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계 5구역인데 여기 임장 가서 찍었던 영상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고요. 자, 요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일신동이라고 있어요. 일신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좀 저평가 84제곱미터인데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84제곱미터가 지금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되고요. 자,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근데 요 지역도 물건이 별로 없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여기 지금 6월달, 5월달, 뭐 4월달 엄청나게 거래가 2억 원대에서 됐는데 지금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한 2억 후반대나 3억 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실수요자라면 이런 지역들 좀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래도 지금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옆에서 개발만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또 나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역세권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 조금 뭐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도 보게 되면 거의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자, 몇몇 것들 물건들이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뭐 특별하게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여기도 뭐 2억 원대, 뭐 4억 원대 역세권이니까, 자, 이런 물건은 별로 없지만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자, 건너편 쪽에 이제 뭐 아파트 84제곱미터 보니까 뭐 한 5억 원대에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데, 거래 엄청 되고 있죠. 거래가 지금 박스를 뚫어서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자, 이런 역세권의 편리성이라든가, 또 옆에 그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인천도 정말 외진하는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좀 저렴한 가격대에 그래도 취득해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인천 지역에 좀 갭으로, 소액으로 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올라가다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금 갈산동 일대도 지금 이렇게 일신동이라든가 부계동 일대에 좀 이렇게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실수요자와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갭투자자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자, 하여튼 부동산 흐름이 뭐 매주 좀 바뀌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뭐 인천 시황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